안녕하세요. 미국 뉴욕 변호사 정선재입니다. 보딩스쿨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자, 미국의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알 고어 전 대통령,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은 중고등학교를 지금 말씀드린 보딩스쿨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고등학교, 중학교 체제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중에서도 기숙사가 있는 학교와 기숙사가 없는 학교로 나눕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우리가 보딩스쿨이라 하고 기숙사가 없는 학교를 데이스쿨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딩스쿨의 장점은 무엇이고 보딩스쿨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 그리고 이 보딩스쿨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학비를 비롯한 재정적인 부분은 얼마나 필요한가?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보딩스쿨이란 여러분 보딩과 스쿨이 혼합된 말이죠. 먼저 쉽게 설명하면 학교에서 기숙생활을 하면서 다니는 특지 학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일부 기숙학교 즉 보딩스쿨은 외국인 학생을 거의 받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고등학교는 약 7,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 보딩스쿨은 한 3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학생을 갖는 것을 선호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미국 내에서도 보딩스쿨을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이나 알 고어 부통령처럼 과거에는 엘리트 자제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형편이 경제적으로서 여유가 있지 않으면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이 있습니다. 미국의 보딩스쿨은 굉장히 많은 재정적인 보조, 파이낸셜 에이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자만 가는 학교다. 그리고 명문대를 세계적인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는데 관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꼭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알면 준비를 잘 할 수 있고 그만큼 나한테 특화된 그러한 보딩스쿨을 골라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보딩스쿨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딩, 먹고 자고 모든 것을 학교가 책임지는 사립학교라는 말입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의 약 100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처음에 생겼을 때도 집에서 사실 학교까지 매일 통학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이 기숙생활하면서 학교에서 계획해준 학교 수업과 또 문화활동, 스포츠 활동 등 모든 방과 후 활동을 함께하는 이런 의미로 만들었고요. 처음에 만들어진 기숙학교는 놀랍게도 170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자, 이러한 기숙학교를 보딩스쿨이라고 했는데 이거의 큰 장점은 뭐냐? 기숙사에서 학교 생활을 단체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커리큘럼이나 생활 환경이 데이스쿨, 매일 통학하는 학교에 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24시간 관리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보딩스쿨의 대부분의 교직원은 대학 교수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 아파트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활일이 사실상 24시간이 학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엄격한 그러한 규율로 인해서 명문대 진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러한 친구, 프렌드십과 사회성, 공동체 의식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보딩스쿨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데이스쿨이라고도 하는 것은 사립학교지만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홈스테이라고 하죠. 홈스테이 가족, 지인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우리 외국인,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이 데이스쿨을 다닌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홈스테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리걸 가디언, 법정 대리인을 구해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 현행법상 중고등학생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미국에 유학 가서 학교를 다닐 수는 없습니다. 부모와 또는 모와 함께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딩스쿨은 학교가 그런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디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대신 약간의 재정적인 부분에 부담이 더 있죠. 자, 데이스쿨은 아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다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데이스쿨은 빼고 보딩스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오늘 탑 보딩스쿨 넘버 탑 10 소개해드리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유명하고 좋은 학교만 있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계통의 보딩스쿨들은 사회 봉사 차원에서 하고
종교 전파 차원에서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종교적인 교육 색채가 들어가지만 기독교 자금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학비가 일반 명문 보딩스쿨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퀄리티까지 저렴하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탑 보딩스쿨이 좋고 중위권 보딩스쿨이 더 안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탑 보딩스쿨을 갈 때 어떤 부분들이 제일 먼저 중요하냐고 하면 학비 문제를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탑 보딩스쿨은 본인의 영어 성적, 공부 능력도 아카데믹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중위권 이하의 보딩스쿨은 성적이 좀 부족해도 ESL, 영어를 보충적으로 이렇게 병행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딩스쿨은 한국에서 영어 성적이나 공부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도 가서 병행하면서 조건부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돈이 아무리 많고 또 기부금을 내고 한다고 해서도 미국의 명문 탑 보딩스쿨에 간다고 해도 본인의 실력이 안 되면 다니질 못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다니다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 미국 보딩스쿨이 발표된 탑10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대부분 탑10에 들어간 학교들은 매사추세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뉴햄프셔, 뉴저지, 커네티컷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이비리그의 탑10 대학들 대부분 하버드 대학이나 바로 예일 대학이나 또한 프린스턴 대학, 다트머스나 이런 것도 대부분 동부에 집중이 있죠. 미국이 초창기에 만들어질 때 영국을 본따서 이런 학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학교에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미국의 보딩스쿨의 원조에 해당하는 것이 이트스쿨이나 해로스쿨 이런 곳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숙 학교였습니다. 이러한 곳이 그렇게 날씨가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9개월, 10개월간은 학교에서 단체로 공부를 하고 날씨가 굉장히 좋은 한여름 그때 2달, 3달간은 방학을 해서 집에 갑니다. 영국에서 이트스쿨이나 해로스쿨이 그렇게 해서 한여름에는 대부분 이탈리아나 스페인, 파리 같은 곳으로 여행을 가서 구경을 하고 또한 새로운 문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안 좋아지면 돌아와서 다시 다니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미국에도 와서 그대로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정착하게 된 동부가 바로 영국과 비슷한 그러한 날씨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서부까지 개척되고 남부도 개척되고 많이 했지만 동부에 그러한 유서 깊은 학교들이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넘버 10이 노브랜 그린업 역시 매사추세츠에 있습니다. 1866년에 만들어졌으며 학생은 614명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넘버 9, 세인트 폴스 아카데미입니다. 이것은 뉴햄프셔에 있으면서 1856년에 만들어졌고요. 530명 정도가 다니는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넘버 8, 더 로렌스 스쿨, 뉴저지에 있습니다. 무려 1810년에 만들어졌고요. 학생은 822명이라고 합니다. 넘버 7은 더 루이세키 스쿨 커네티컷에 있습니다. 역시 1874년에 만들어졌고 741명 정도의 학생을 데리고 있습니다. 넘버 6는 더 하치키스 스쿨인데 그건 역시 커네티컷에 있습니다. 1891년에 만들어졌고 학생이 약 600명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넘버 5를 하면 넘버 5는 그로튼 스쿨입니다. 그로튼 스쿨도 매사추세츠에 있고 1884년에 만들어져서 약 학생은 380명입니다. 네 번째, 넘버 4,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 역시 매사추세츠 앤도버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1778년에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보딩스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1100명 이상 다니고 있는데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매사추세츠와 커네티컷이 압도적으로 많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지 부시 대통령, 알 고어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필립스 계열의 보딩스쿨을 나왔습니다. 그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을 나온 것보다 자기 평생에 있어서 제일 큰 자산이 뭐냐고 물었을 때 하버드라고 대답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필립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고등학교 시절에 함께 배우고 거기에서 맺어진 인간관계가 사업을 하건 정치를 하건 또한 다른 영역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대학을 직접 가는 것보다 그 이전 단계에 중고등학교인 보딩스쿨을 가는 것이 조금 더 정보를 잘 알고 약간 여유가 있고 준비가 철저한 사람들은 이 단계로 좀 더 내려가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석사, 박사과정부터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미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갔다고 하지만 자, 책으로는 미국을 많이 배우고 갔죠. 미국의 제도를 대부분 다 알고 갔죠. 그러나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간 사람들은 대학부터 갔습니다. 그런데 대학부터 간 경우에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언어,
잉글리시 능력은 똑같이 비슷하게 돼 가지만 대학을 간 경우에도 대학에서도 기숙사에서 보통은 기숙사 생활하는데 같이 룸메이트가 되고 한 팀이 되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현지에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리고 어디를 나왔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학생으로서 외국인으로서 대학을 직접 가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취직을 하고 국제적인 어떠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이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것이 없으면 이것은 절반밖에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숏 로즈마리 홀이라고 커네티컷에 있습니다. 이것도 1890년에 생겼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학생 수가 한 900명 정도 됩니다. 넘버 10 중에서 넘버 2가 프린스턴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2013년에 생겼고 학생 수가 120명, 소수 정예죠. 그게 넘버 1이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인데요. 자,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다 모여서 다니고 있는 그러한 좋은 학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상태를 살펴보면은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은 1781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학생 수가 1085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네. 그리고 학년이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있습니다. 우리의 학제와 조금 다르게 미국의 학자는 프리스쿨부터 해서 초등학교가 6년, 전체가 한 7년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맞춰야 대학을 갈 수 있는 거 이것은 공통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넘버링을 어떻게 하느냐는 주별로, 학교별로, 국립학교, 사립학교 다 다릅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보통은 중학교 몇 학년, 고등학교 몇 학년 이렇게 붙이지 않고 숫자로 붙입니다. 너 몇 학년이냐, 어느 학교 다녀 하면 9, 10, 즉 9학년이냐, 10학년이냐 이런 걸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위는 2024년에 발표된 순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미국은 해마다 학교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23년 작년과 똑같으냐? 아닙니다. 계속 순위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평가해서요. 영원한 것은 없다. 계속 노력해야 된다. 무한 경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보통의 이러한 보딩 스쿨들은 언제 준비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구독과 좋아요.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9학년에서 12학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보통 준비를 많이 합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미국은 학기가 8월 말에서 9월 초에 개학을 합니다. 그래서 입학 원서를 받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보통 10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은 보통 3월에 끝냅니다. 물론 탑스쿨은 금방 그 이전에 1월이나 2월에 끝내지만 거기에 있어서 앞선 학교에 입학 어드미션을 받고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여러 군데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기 웨이팅한테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순위가 바뀌죠. 그래서 3월이 지난 다음에도 중위권 보딩스쿨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일부의 보딩스쿨은 다양성, 다이버시티를 중시해서 미국 사람들만 받고 백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 보니까 그 나라에서 미국 내에 있는 학생들보다 더 뛰어난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같이 인간관계를 같이 섞어주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국제 학생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학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을 하면 굉장히 유리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스포츠도 배우고 문화활동과 인간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좋은 대학, 명문대학을 대부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입학에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것이 토플입니다. 외국인 학생인 경우에는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영어를 듣고 말하고 아카데미가 영어 능력이 없으면 따라갈 수 없겠죠. 공인직 영어 성적을 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위권 보딩스쿨의 경우에는 ESL이라고 하는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즉 제2 외국어로서 영어를 병행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개설되어 있는 곳은 내가 지금 금방 쫓아가지 못해도 방과 후에 그러니까 영어가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방과 후에도 아메리칸 풋볼이나 악기 연주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영어를 조금 더 속성으로 배우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같이 학교가 제공해 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내 영어 실력이 좀 딸린다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미리 전제가 되어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학교를 선택할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아무리 재정적으로 돈이 많다고 해도 내가 그 수업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것은 소용없겠죠. 네, 영어 성적이 제일 중요한데 영어 성적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한 성적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 학생의 그 나라 모국어로 공부했던 환경이나 이러한 성적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recommendation letter, 추천서를 보통 3통을 요구합니다. 자,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추천서를 쓴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 잘 아는 사람, 집 아니면 학교 선생님, 사회관계에서 알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추천서를 써주는데 추천서도 써본 사람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학생의 장점과 함께 단점 이런 부분을 전부 커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칭찬만 하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진정성이 없고 이 학생의 장래가 잘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떨어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추천서를 성의 없게 쓴 경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렵죠. 추천서를 쓰는 것이.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국제 학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메일로만 왔다 갔다 하지만 더 좋게는 그 학교에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학생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학부모 인터뷰도 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도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방문하지 않고 화상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학교, 즉 보딩스쿨의 담당자가 그 나라에 옵니다. 현지에 와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어떠한 그 주제를 주고 이거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봐라. 네가 앞으로 어떤 학생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또는 이 인생의 경험에서 지금까지 가장 너에게 영향을 많이 준 그러한 뭐가 있느냐. 그런 에세이를 요구하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사실상 입학이 어렵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학교는 모든 걸 다 했을 때 시험 점수만으로 모든 것이 평가가 되지만 미국의 보딩스쿨은 그 이외의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보딩스쿨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결국은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프라이빗 스쿨,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명문 보딩스쿨은 학비가 미국 대학만큼 비쌉니다. 일반적인 평균 액수를 보면 5만 달러에서 한 7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마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계속 오르고 있으면 지원율이 떨어질까요? 비싸니까? 지원율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지원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그만큼 더 어렵습니다. 5만 달러에서 7만 달러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억 가까이 될까요? 이렇게 되는데 2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1억과 지금의 1억과 40년 전의 1억은 하늘과 땅 차이죠. 미국도 이제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학교의 학비가 그만큼 많이 오르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외국에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이 최초로 자유화되고 유학을 가기 시작한 것이 1980년대입니다. 그 당시에 1억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보딩스쿨 유학을 가는 사람은 전체에서 1년에 2-3명, 한두 명 그렇게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도 매년 한국 사람이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1년에 한두 명 학부 이렇게 갔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에 우리나라 신문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보딩스쿨에도 1년에 적게는 몇십 명에서 몇백 명 갑니다. 하버드 대학에만 해도 한국 사람이 다이렉트로 지나가는 경우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입니다. 다른 예일 대학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위상도 우리가 높아졌고 한국인의 입학 가능성 또 이러한 아카데믹 능력도 뛰어나졌기 때문에 또한 이런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한국인의 위상이 높아져서 세계적인 어떠한 평판이 좋아져서요. 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사무총장은 물론 국내에서만 공부하고 해서 한국의 어떠한 국제적인 위상에 의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되신 거지만 전에 IBRD 총재를 했던 김용 미국 대학 총장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미국 사람으로 성장해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계로서 미국의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 4분이 있습니다. 자, 20년 전에는 한 명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지금은 4분이고 올해도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를 또 합니다. 올해는 주지사도 처음으로 나올 수 있고 10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좋은 기업에도 공직에도 엄청난 숫자로 변호사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의사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보딩 스쿨부터 좋은 대학 또 명문대 아이비리그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좋은 대학에 또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사회 진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관계성, 네트워크에 의해서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부모님께서 많은 인생을 통해서 본인은 굉장히 검소하고 근면하게 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좋은 교육 기회, 환경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만 달러에서 7만 달러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만들어져 있는 국제학교들도 1년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말하는 학비라고 하는 데는 보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순수한 학비와 플러스 기숙사비, 먹고 자는 비용,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 모든 비용이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과외 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방학 때 한국에 나오거나 아니면 미국 내에서 주말에 바깥에 여행을 다니거나 이런 내 개인 용돈 말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비용인데 평균적으로 그래서 1억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장학금은 하나도 없이 다 전부 다 1년에 최소한 1억 정도 있어야 되느냐? 이것은 평균을 얘기한 거고요. 그보다 낮은 곳은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정도 되는 곳도 있고 크리스천이나 가톨릭 계통의 국제학교들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정도 됩니다. 이러면 미국의 공립학교에 다니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의 주립대학들도 요즘은 4만 달러, 외국인 학생은 4만 5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거보다도 낮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탑 보딩 스쿨이라고 해서 학비가 보통 아까 말씀드린 탑10에서 넘버 1에서 10 이 정도 된 학교들은 7만 달러, 8만 달러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면 1억이 훌쩍 넘겠죠. 그런데 이러한 좋은 곳은 또한 학비 보조도, 파이낸셜 에이드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학교에 나와 지금까지 동문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학교에 기부를 많이 해서 학교에 기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걸로 좋은 학생, 가정 형편이 좀 어렵고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선발할 때 거기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정도의 재정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높게 잡았을 때 7만 달러라고 했을 때 그리고 거기서 적게 받는다 하면 한 2만 달러 정도 하면 한 5만 달러 정도는 그래도 기회가 좋다고 했을 때도 5만 달러 정도는 자기가 부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치면은 한 6,500, 7,000 정도까지 환율을 생각했을 때 그 정도까지는 자아 부담이 된다. 즉 장학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다니려고 한다는 것은 보딩스쿨에서는 불가능하다. 물론 대학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딩스쿨의 어떤 목적과 그 관계성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부의 지원을 단 1푼도 받지 않고 결국 사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전혀 돈을 들이지 않고 나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장학금만으로 학교를 다니겠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국가 GDP나 GNI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세계 20위권, 30위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위상이 커졌고 경제적인 규모가 커져서 일천 송도에 만들어진 국제학교의 조지 메이슨 대학교나 제주도에 있는 그리고 일본, 필리핀, 태국, 동남아시아에 있는 다른 국제학교들도 또 중국에 있는 국제학교들도 평균 5, 6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미국에 있는 국제학교하고 영어를 직접 배우고 그런 문화를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제학교가 액수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렇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까? 즉 중국 상하이나 동남아시아나 필리핀이나 아니면 기타 유럽권이나 다른 곳에 있는 국제학교들 이런 보딩스쿨들이나 국제학교들은요 거기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직접 미국인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고요? 구조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미국 사람들이 굳이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잡을 잡고 외국에 가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전부 다 소화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필리핀이나 호주나 영어권 국가, 물론 이제 필리핀은 영어권은 아닙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일정 부분 영어를 합니다만 호주나 또 다른 뉴질랜드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이런 데 영어는 영국식 영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현지화된 영어를 해서 쓰기 때문에 거기에 국제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리고 학생들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영어인가, 즉 국제적으로 많이 섞인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는 미국 내 학생이 어디든지 90%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외국인 학생이 한 10% 정도 됩니다. 물론 학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미국의 영어 체계와 미국의 관계 속에 녹아들어기가 아주 쉽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는 얼마 나지 않고 그 나중에 관계성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유익하고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보딩스쿨의 장점, 우리나라에서 한 성공한 경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